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특사를 보냅니다. 김정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가디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으로 밀입국하려던 미국인 바이런 씨가 미국으로 추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 등에 있어 대통령과 충돌했던 국무장관을 CIA 국장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훔쳐 체포된 UCLA 농구 선수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10대 소녀들과의 성관계 의혹이 드러난 엘라바마주 상원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기금 중단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퇴 주장 사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 후보는 미국은 신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종교를 강조하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합니다. 지역구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이슈로 온건한 공화당은 종교와 윤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과거 빌 클린턴 시대에 정치 이익으로 윤리를 눈감았던 과오를 반성합니다. 연방 상원이 세금 안에서 오바마 케어 강제 가입을 없앴습니다. 대신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보험 가입자는 줄어듭니다. 상원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세금은 영원히 감면하고 개인 세금은 2025년에 감면을 끝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법관 가운데 현재 91%가 백인입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을 댑니다. 어제 발생한 북가주 총격 사건 범인은 지난 1월 폭력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미국 노벨상 수상자들은 전통과 달리 대통령의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찌 보면은 작은 이슈 내지는 좀 더 너그럽게 표현을 하자면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뉴스들이 사실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국가의 힘 두 나라 사이에서의 균형까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어제 그 UCLA 그 농구 선수 3명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그 UCLA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히게 될 텐데 선수들 3명이 뭐 친선 경기하러 갔다가 그것도 이제 그 알리바바가 본인들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잖아요. 루이비통 가게에 가서 선글라스를 훔쳤다가 체포됐는데 그 가운데 아주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볼 가문의 스포츠 가문의 리 앤젤리노 볼도 있었고 다른 이제 3명이요. 뭐 코디 릴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어제 저녁에 그 공항에 도착하는 비디오 보니까 무표정, 아주 무표정이라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절도 혐의였었잖아요. 뭐 카메라가 프레쉬를 터뜨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계속 침묵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 대통령에게 잘 그 말했는데 잘 될 것이다 했고 워낙에 이제 그 중국의 이 같은 그 시스템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까다롭기도 하고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금방 이 대통령과 그 주석의 그 얘기가 있은 뒤에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 리 앤젤로 볼 선수의 아버지도 그때의 그 스포츠 슈즈를 그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그 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방위로 힘이 다 그 들어갔었던 거죠. 이 세 선수들 게임도 못 하고 지금 그 호텔방에 있다가 나왔는데 증거가 무엇인지는 뭐 중국이 워낙에 CCTV가 유명한 나라니까요. 지금 컴퓨터도 미국보다 훨씬 그 많다고 하잖아요. 컴퓨터 아주 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던 도중에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그 법적인 케이스를 직접적으로 그 국가의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뭐 관영통신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을 조금 그 가렸다고 할까요? 대통령이 그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하루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에 올려졌었던 이런 그 미국 선수들이 뭐 샵리프팅 하다가 체포됐다 하는 것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신문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밀입국하려던 미국인이 추방될 것이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로렌스 브루스 브라이언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그 얼굴로 보기에는 그 한인 피가 섞인 것 같진 않고요. 이 브라이언 씨는 추방될 것으로 됐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 국가에서 아주 빨리 개입을 한 거죠. 대사관에서 이 미국 시민 그 브라이언 씨를 만났고 건강도 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그 한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횡설수설했다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보도 나오는 것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사관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심리적인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의 뭐 군 경찰이라든가 또 정보 요원들도 신문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50대 루이지아나에 살고 있는 58세로 나왔었죠.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양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던 도중에 거기 완전 지뢰밭이잖아요. 연천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곳으로 가기를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북한으로 가는 길을 인터넷에서 서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 미국이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뭐 말은 그 추방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그 죄에 대한 뭐 그런 것을 불법으로 입국하려고 했었던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추방이 되는 게 전부인가 봅니다. 시인 바이런이 생각나요. 라스트 네임이 똑같아서.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신화 뉴스를 많은 그 세계 언론이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 그렇게 해야죠. 유엔 결의안을 저희가 아주 그 철저히 지켜서 뭐 북한을 압박을 하고 이런 데 동의를 했는데 또 그 뒤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선 북한과 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화를 하시오. 이렇게 또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날짜로 금요일에 북한에 특사를 보낸답니다. 그 주석 특사예요. 그 송타오라는 그 특사를 보내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공산당 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브리핑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단은요. 그런 목적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신화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사가 북한에 파견이 되는데 북한 핵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이고요. 얼마나 북한 특사가 시진핑의 특사가 북한에 머물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은 아시아 그 여러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뭐 중국, 한국, 일본 지도자들에게 북한 문제를 미국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풀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이제 어쨌든 그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는 결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국회에서도 그 같은 말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좀 긴장이 강화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2016년에 그 북한의 특사를 시진핑 주석이 만났고
또 시진핑의 특사를 뭐 여전히 똑같은 특사죠. 그 송타오 특사가 북한을 2015년에 방문을 해서 김정은을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화통신이나 북한 그 중앙통신도 똑같이 중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오늘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김정은을 모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는 내용으로 기사 하나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한 그 노동신문을 봤습니다. 15일자 사설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뭐 한 작은 글씨로 4페이지 정도, 3페이지 반 정도 되니까 한 7페이지 정도는 정상적인 글자 크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치광이 대통령이 저지른 만고 죄악을 단죄한다. 뭐 이런 그 사설 제목으로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지금 가디안이 얘기한 그것을 영어로 풀었으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다른 거 다 제치고요. 많이 나왔던 얘기고, 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남조선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라서 미친 개처럼 돌아쳤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각종 계기들과 트위터를 통해 때없이 내뱉던 반공화국 광언 망설과 흉언 패설의 종합체가 바로 트럼프의 괴뢰 국회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망국과 복국, 건국의 곡절 많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 우리 수령, 우리 장군, 우리 영도자를 천만 심장으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 여기에 있다고 뭐 막 잔뜩 이제 뭐 찬양하는 얘기하고요. 따라서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고 인류 지성과 양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뭐 여러 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낱 버러지 같은 늘다리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따위가 하늘의 태양에 대고 무지무도하게 삿대질을 하였으니 트럼프는 우리 인민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특대형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알고 트윗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이런 행동에도 옮길 수 없는 것을 최고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나, 뭐 땅딸보, 그 뚱보 이렇게 또 거기에 또 대적을 하는 것이나 별로 그 생산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늘 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교체할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체하는 그 대상자는 현재 대통령의 마음에 아주 잘 들고 있는 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그 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보다 훨씬 입장이 좀 같죠. 그래서 여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폴리티코가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핵 능력을 10배 늘려야지 된다고 대통령이 아무리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도 주장을 했었을 때 모론이라고, 바보 아니야? 그 이 모론 앞에 F자도 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시인은 안 했어요.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래서 살짝 봉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는 좋다, 나와 국무장관과 관계는 좋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요즘 그 데일리 정보 브리핑 받는 것을 보면요, 대통령이 항상 그 CIA 국장의 머리를 믿고 그를 자꾸만 그 미팅에, 이 미팅에도 와라, 저 미팅에도 와라 하고 조인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컴퓨터 분석가를 지난주에 만났답니다. 어떤 컴퓨터 분석가냐면 민주당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해킹했고 그 해킹한 것을 흘려서 이제 위키릭스가 보도했다. 이렇게 믿는 컴퓨터 그 분석가도 이제 그 대통령이 만나봐라 해서 CIA 국장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CIA 국장을 여러 가지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서나 북한 이슈에 있어서나 굉장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은 지금 그 CIA 국장도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그 제안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은 뭐 당장 그 오케이 할 것이다. 국무장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주 그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는 올해 말까지는 남아있겠다. 국무장관직에. 그러면 뭐 내년 1년 임기 되는 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부처에 뭐 교체가 있을 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교체되는 게 아닌가 이 폴리티코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뭐 또 한 사람의 뭐 후보가 떨어져 나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지만요. 사람들의 생각을 뭐 한인 여러분들도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국인 여러분들도 종교와 정치, 종교와 이슈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아이템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는 보니까 팍스의 션 해니티가 나 당신에게 24시간을 주겠어. 엘라바마주 그 상원 그 의원 후보에게 얘기하더군요. 14살 소녀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봐 하는 그 최후 통첩 같은 것을 했던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문화 충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알라바마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또 이제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대부분의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한 전에 그 엘라바마주의 대법 원장이었던 로이 모어 후보에 대해서 대도시에서는 반대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퇴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5명의 여성들이 어렸을 때 14살부터 18살 사이에 모어 후보가 30대였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성적 접촉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것도 4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성적으로 덜 개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조금 지금보다는 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잠시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주의에서는 오히려 그 아주 그 어렸을 때 심지어는 20살이면은 너무 결혼하기에 늦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15살 정도, 15살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야 처녀성 아주 뭐 순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서로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뭐 공직자니까 이런 그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5번째 여성이 나오고 나서도 그것도 여성이 이제 학교북 이얼북에도 이 그 모어가 그의 그 필체로 이제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뭐 하이 스위리 뭐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이랬는데도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일관을 하면서 어제는 그 선거 캠페인을 보니까 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론의 피해자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10계명 계속 강조하고요. 뭐 동성결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모어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9월 11일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미국이 신에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뭐 guilty 전까지는 not guilty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브레이트바트의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이 후보를 강력히 지지를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말에 기자 2명 보내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피해자들이 뭐 거짓 지금 증언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14살 소녀 자기 방에 전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요. 집에 전화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전화선 길게 가지고 와서
엄마 몰래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2명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 여성들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스티브 배넌에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이 여러 가지 강력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스티브 배넌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이 모어를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던 션 해니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모어에게 아주 친절하게 인터뷰를 주말에 했었어요. 라디오 쇼에서, 션 해니티 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청취자들이 그 쇼를 듣고 이건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다 해서 막 항의를 했더니 광고주들이 한 5군데인가요? 유명한 그 광고 업체가 광고를 내렸어요. 광고를 내리고 났더니 또 그 다음에는 션 해니티의 팬들이 그 광고를 내린 회사에 또 보이콧을 하고 그랬더니 또 션 해니티가 팬들에게 아이 그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커피 메이커 회사 뭐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 커피 메이커 회사 부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션 해니티도 입장이 바뀐 겁니다. 어제는 24시간 시간을 주겠다. 이 무어 호버 당신이 30대 때 10몇 살짜리 소녀들과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킬 정도로 설명을 해라. 설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퇴해야지 된다. 우리 지금 이것 말고도 풀어야지 될 이슈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국위원회도 기금 지원을 중단했고 심지어는 제프 세션스가 이 지역구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다가 연방 법무장관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특별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12월 12일에 민주당 후보와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누가 되던 당연히 이 지역은 공화당인 겁니다. 제프 세션스도 여기서 20년 넘게 공화당 상원 의원을 했어요. 그것도 연방 의원 가운데서 가장 보수의 보수다 하는 제프 세션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를 보면은 제프 세션스가 너무 이제 보수적이니까요. 이 모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풍자가 보였는데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제 다른 러시아 이슈로 하원의 그 청문회에 출석해서 질문을 받자 이 사람 여성들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모어 후보가 내려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 한 사람 빼고는 거의 지지했었던 것도 가장 또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테드 크루스도 이제 지지를 철회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누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엘라바마 지역의 공화당은 이 모어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그게 그를 지지하는 게 본인들의 입장과도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그건 왜 그러겠어요? 강한 유권자들이 모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의 지금 NPR뿐만이 아니라 팍스뉴스도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사람이 이 모어 후보를 강하게 지지했었는데 이런 스캔들 때문에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든가 하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다 그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0계명을 정부 청사 같은 데 붙여야지 된다고 하고 동성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정부보다 신이 더 위에 있다. 이 가세 돌봄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모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저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상원에 들어와도 정말 너무 골치만 아프겠어. 안 되겠어 하고 공화당의 상원 지도자 또 공화당의 하원 지도자도 다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애리조나의 그 지역구 결정권은 그 사람들에 있잖아요. 유권자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설령 소녀들과 그랬다 하더라도 복음주의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전통이라고도 하니까요.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아직도 그래도 상관없다. 우린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10계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기독교인들 유권자가 많잖아요.
강한 이렇게 그 10계명이 죽어도 연방 그 뭐 정부 청사에 붙어야지 된다라고 10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강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 말 잘 들어라. 이건 복음주의랑 통하네요. 왜냐하면 부모가 허락하면 뭐 어려도 결혼하고 10대 초반에도 30대 남자 봐도 데이트해도 되고 뭐 이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그 복음주의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온건한 유권자 가운데서는 이거 종교도 종교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남들이 다 브레이트바트의 기자들조차도 그 여성들 말을 안 믿으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여성들이 지금 다 뭐 거의 60대를 바라보는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이제 와서 그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니까 계속 주르르 나도 저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온건한 유권자는 이제 약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온건한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들이 얼마나 나와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그 윤리라는 것이 종교와 어떻게 연관이 돼야지 되는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까지도 다 없애도 되는가? 아무리 현대사회라지만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쪽 지역의 부검사였었을 때 너무나 그 소녀들을 따라다니고 치근거리고 쳐다보고 뚫어지라 그 몰에서 일하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녀들이 몰이 놀이터고 몰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소녀들이 저 아저씨 늙은 아저씨 눈초리 너무 싫어 너무 징그러워 해서 결국은 그 몰에 출입금지령까지 받았다는 게 기록에 있다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되는가? 이건 이제 공화당이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또 이것도 메모해 놓은 거 다 어디다 뒀나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탄핵이 결국은 안 된 것이 뭐 이게 뭐 탄핵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도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뭐 그게 뭐 진짜 실제적인 신체적인 그 상징과 상징의 결합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푸른 드레스에 뭐 하얀 뭐가 뭐 액체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뭐 아무튼 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포커스를 뒀었는데 그 당시에요.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그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여성 운동도 많이 하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여전히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성들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 사람 민주당 대통령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뉴욕타임즈에 그 당시에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글을 썼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일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꼭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공직자로서 윤리를 꼭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다면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잣대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내 자식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잣대를 분명히 해야지 된다. 민주당도 과거 빌 클린턴 시대에 빌 클린턴이 그 여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다 뭐라고 했냐면요. 민주당 대통령을 살려야지 된다면서 여권주의자라는 여성들도 저 여자들이 거짓말 할 거야. 얼마나 꼬리쳤으면 그러겠어? 옷을 얼마나 유치하게 노출하고 그렇게 입고 다녔으면 남자가 유혹을 느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지금 복음주의자에서도 어떤 그 소녀가 임신을 하고 이런 학대를 받았다고 그 불만을 호소하면 네가 얼마나 그
방정치 못해서 행실이 그래서 그렇게 남자를 유혹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뭐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홍글씨 같은 거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온건한 공화당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한번 스탑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문제고요. 민주당은 그런 그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생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하다 보면은 항상 방송 끝나고 나도 그렇고요. 정정하거나 더 좀 정확하게 했어야지 된다던가 또 그 보태야지 됐어야지 될 내용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그런 모니카 리윈스키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탄핵의 이유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남녀 관계에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이 사람을 지켜야지 된다는 그 열망이 다른 모든 윤리적인 것까지도 상당히 가렸었던 과거가 있었었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타 힐 그때가 91년이었던가요? 그때 지금 이제 클리어런스 토마스 미국에서 지금 유일한 흑인 그 연방 대법관 지명될 때 본인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성추행을 당했던가 이런 것을 그 증언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뭐 여자가 저러느냐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Me too, me too, me too 하면서 나와서 어제 보니까 뭐 연방 하원에서도 하원 의원들과 스태프들에게 전부 이 그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 여성 의원이 가서 증언하는 것 보니까 나 두 사람 안다.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그렇게 그 분명하게 그 성희롱한 사람 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주식시장 어제부터 조금 차가워졌어요. 임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다우가 88포인트가 내려가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뭐 20몇 %가 올라갔었는데 달러도 약하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오일 뭐 구리 같은 거 다 팔자 하던데 세금 개혁에 대해서 좀 초조한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고 중국의 경제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보니까 뭐 10년 만기 뭐 채권 같은 것이 4%나 올라서 3년 사이 최고던데 글쎄요. 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은 조금 그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세금 개혁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바마 케어와 연관돼서 이 오늘 뭐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세금안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 폐지안이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그 정현호 기자도 리포트를 했죠. 이 그 오바마 케어 강제적으로 들고 아니면 벌금을 물게 하는 안을 세금 그 상원안에서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다 좋으면 좋은데요.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없애면 이게 10년 동안 뭐 한 3천억 달러는 좀 그 여유가 있을 것 아니 그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 보조금 같은 것도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프리미엄이 평균 뭐 10% 정도는 당연히 오르고 뭐 1,300만 명이 그 건강보험을 덜 가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많아요. 뭐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 이런 것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데 그걸 누가 다 볼 수 있겠어요. 또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고. 그래서 맥만 전해드리는데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얼만큼이 되든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2025년에 끝나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35%에서 20%로 내려서 영구하게 한다. 이게 지금 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적자가 나면은 결국은 또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글쎄요. 일단은 그 오바마 케어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조항이 강제로 들게 하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아프지도 않은데 벌금으로 한 달에 뭐 몇백 달러 이상을 물어야지 되고 그거 정말 힘든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케어의 퍼스트 포커스는 돈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없애기.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보완하자 하는 얘기였고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없애고부터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세금 문제와 헬스케어를 동시에 풀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동시에 두 가지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풀기는 좀 정말로 힘들어 보이고요. 어제 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제프 세션스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몰랐다는 것이, 이 내용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몰랐다는 것이 말이 자꾸만 바뀌니까. 그런데 사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이전에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할 때도 말 굉장히 많이 바꾸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그 예를 들어서 KKK단의 흑인 청년이 그 살해됐는데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애리조나 그 남부의 검사였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받기는 했는데 KKK단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결국은 뭐 체포되고 뭐 그렇게 됐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또 말도 그래서 이랬다 하면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쭉 봤던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이슈가 아니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안 만났다 하다가 드러나면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모임에 없었어 하다가 그게 또 드러나면 있었어. 근데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 하다가 아니야 안 했어 하다가 그게 드러나면 맞다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와 본인 트럼프 또 이 캠페인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 하고 이제 러시아와 계속 같이 가야지 된다는 그 대통령 얘기를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요 어느 나라나 다 같이 가야지 되죠. 그런데 너무 믿지 못할 일을 많이 하니까 푸틴의 거짓말은 정말 세계 수준의 거짓말이고, 그는 기만의 예술 전문적으로 KGB 국장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블랙시트에서 영국이 탈퇴하게 하려고도 러시아가 많이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많죠. 시리아에 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던가, 러시아 크림반도 들어간 것도 우리 어디 갔어? 군대가 보이는데도 부정하고, 러시아 선수들 도핑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도 같이 해야지 될 일을 같이 하기는 하되 완전히 믿지는 말아야지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미국에 많이 깔려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좀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원에서 계속 청문회를 하는 거지. 상원이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정말로 1%에 그렇게 해야지 될 가치가 없다면 왜 청문회를 하겠어요? 이제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깜짝 놀라셨죠? 캘리포니아주의 북가주의 테하마 카운티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뭐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범인도 숨지고 말았습니다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중간에 이제 2대의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또 학교에도 들어가서, 학교는 다행히 다친 어린이들이 다치긴 했지만 또 숨진 어린이는 없어요. 문을 일찍 경비가 닫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뉴스를 아주 일상적으로 듣게 되십니다. 반자동 라이플과 뭐 2정의 권총을 가지고 7군데에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이 1월 달에 이웃을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주고 풀려났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루 전날 뭐 가정폭력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화 살짝 알려드릴게요. 지금 연방 법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신직이잖아요. 판사들이 58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53명이 white, 91%입니다. 81% 남자. 그러면 75%는 white 남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4명 가운데 3명이 백인 남자예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3명, 히스패닉 1명, 아프리칸 아메리칸 1명. 여자는 11명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42%가 이제 지명자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37%가 뭐 어떻게 됐나요? 37%가 뭐죠? 37%가 소수인종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올해 미국 노벨상 수상자가 8명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하지 않는답니다. 과거 오바마는 본인이 탔을 때 한 해를 빼고는 전부 초대했고 다른 대통령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노벨 화학상 받은 한 교수도 너무 다행이다. 나는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